지금 이제 우루과이도 명단이 발표가 됐습니다. 네. 이제 우루과이와의 경기가 16강 진출의 키겠지, 키. 그럼요. 네. 가장 중요하죠, 사실. 네. 첫 경기를 못 잡고 16강 경우의 수를 짠다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맞아요. 가깝다. 그리고 제가 네. 모든 본선에 올라갔던 우리 성적을 봤어요. 네. 그랬더니 그 수차례의 월드컵 중에 우리가 이긴 경기가 6번밖에 없더라고요. 그렇죠. 뭐 우리가 뭐. 전체 월드컵을 다 합쳐서 우리가 그럼요. 6승을 했는데 6승 중에 5개가 유럽이에요. 유럽 팀과의 경기에서 나왔다. 한 팀이 토고 아프리카야. 이 이야기는 남미 팀한테 남미를 월드컵 본선에서 이긴 적이 한 번도 없더라고. 생각해보니까. 그래요? 우리가 막 예전에 월드컵에서 볼리비아랑 한조되니까 그쵸. 1승의 재물. 1승의 재물. 우리가 이기지 못했어. 네. 그쵸. 근데 이번에 우루과이가 첫 번째 경기라서 꼭 이겨야 16강 경우의 수를 따져볼 수 있는데 그럼요. 이거 못 이겼더라고. 남미 팀을. 그리고 우리는 우루과이 수아레스 예전에 뛸 때 우리가 졌잖아. 남방. 그쵸. 근데 이제 우루과이 명단 보면 만만치 않다. 자, 일단 그래서 지금 명단이 나왔는데 일단 네. 화려합니다. 눈으로 지금 이렇게 슬쩍만 봐도 네. 뉴네스, 리버풀, 뭐 카바니, 수아레스, 좋습니다. 데라크루스도 있고. 발베르데 있고요. 뭐. 미들이 진짜 미쳤네. 발베르데, 벤탄쿠르, 베시노, 우가르테, 스포르팅 우리 토트넘 경기 볼 때 되게 잘하더라고요. 그런 솔직히 올리베라도 있고 이제 풀백으로 내려가면. 풀백. 그리고 아라우도 이제 뽑혔고요. 고딘 있고. 코아테스, 카세레스 다 뽑혔죠. 왜 다 뽑혔어? 그래서 이 명단 보면 1승의 우리 재물이라고 하기엔 우리가 누가 우루과이를 재물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1승 그러니까 첫 번째 경기가 중요하지만 요 경기를 우리가 잘해야 되는데 참 어렵다. 쉽지 않습니다. 저 골키퍼 무스렐라가 그동안 상당히 대단한 오랜 역사를 끌고 왔지만 현재는 로체트가 바뀌었죠. 바뀌어 있습니다. 여하튼 지금 명단이 상당히 좋은데 자 그럼 저희가 요것도 하나하나씩 쪼개서 한번 좀 보죠. 난 이 선수가 어떻게 될까 개인적으로 궁금하기도 했고 굉장히 그 우루과이의 중요한 전력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수비 쪽에 아라우오가 명단에 들어왔습니다. 이게 사실은 뭐 아라우오가 그 이란과의 경기에서 나갔잖아요. 부상 때문에. 그래서 이제 올해 못 돌아온다 라고 했었죠. 근데 이 선수의 부상 회복 속도가 미쳤습니다. 그래서 왜 그래? 뭐 저 옛날에 질라탄이 그랬잖아요. 사자는 인간처럼 회복하지 않는다. 그런 느낌이에요. 사자야? 그래서 지난주부터 아라우오 복귀 속도가 긍정적이다 이러더니 트릭 쓰는 거 아니야? 안 나왔는데 나오는 거 아니야? 그러더니 그 예비 명단에도 뽑혔잖아요. 그래서 이거 뭐지? 했는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아라우오 정도면 바르셀로나에 있기 때문에 이 클럽 팀의 허락을 받아야 되잖아요. 아무리 이제 자기가 회복 속도가 좋다고 하더라도 그렇지. 또 의학 사이드에서 받아야 돼요. 사인을 받아야 갈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아라우오가 회복 속도가 좋으니까 검사를 받아봤더니 바르셀로나 의료진에서도 오케이 가도 된다. 허락해주겠다. 그래서 뽑혔습니다. 이상한데. 그러니까 이상한데 뭐가 까리까리한데. 이 선수의 회복 속도가 엄청나고요. 금방불개야. 근데 이제 이 선수가 사실 나오는 게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카운터였어요. 손흥민이 있으니까. 사실 이 아라우오가 레알 마드리드랑 바르셀로나 경기할 때 비니시우스를 막는 카운터로 나오잖아요. 오른쪽 풀백으로 일부러 배치시켜서 비니시우스 막아라. 근데 또 잘 막잖아요. 그 비니시우스를 아무도 잘 못 막는. 그래서 손흥민 선수가 나왔을 때 아라우오가 나오면 우리의 그 가장 그 비대칭 전력이 좀 어려울 수도 있다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 나오고 있는 소식을 보면 부상 회복 속도가 빠르긴 하지만 2차전부터 나올 가능성이 높다. 됐어. 근데 문제는 손흥민 선수가 1차전에 못 나올 수도 있잖아요. 되는 게 하나도 없어 이 월드컵 아저씨. 그래서 아라우오도 못 나오고 손흥민도 못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여러분들 일단은 근데 이거는 지금 뭐 알 수가 없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우리의 짐작은 그냥 여러 가지 경험적 진단과 듣고 있는 소식에 의해 정도 얘기하는 건데 의학 사이드나 뭐 선수가 또 몸의 속도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어쨌든 부상 여파가 두 선수에게 다 있다. 그래서 아마 한국하고 우루과이가 계속 고민할 거예요. 우루과이는 막 이제 한국 소식 볼 거 아니에요. 그렇지. 계속 볼 텐데 손흥민 나올 수 있대 막 이러고 그치. 똑같은 얘기 할 거야. 어제 또 3차전에 나온대 이러고 그러면 우리 아라우오가 1차전에 나가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또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아라우오 나온대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루과이도 사실 손흥민 선수가 우리 카운터 펀치였는데 네. 다쳤는데 야 이거 어떻게 될까 막 이제 똑같은 얘기 할 거야 진짜. 그렇죠. 그래서 아마 이 아라우오의 출전 여부도 벤투 감독이 매우 고민을 많이 하고 있을 거다. 근데 이제 아라우가 우루과이에 굉장히 중요했던 건 네. 사실 뭐 지금 또 보이고 계시지만 고딘이나 뭐 코아테스나 히메네스나 나이가 있거나 조금 내려와 있거나 느리거나 그렇죠. 뭐 여러 가지 이제 약간의 이슈가 있어요. 나머지 멤버 좋아요. 미들은 뭐 거의 지금 최강 정도고. 아, 그럼요. 뭐 공격도 나이가 있다고 해도 좀 파괴적인 라인인데 수비가 사실 아라우는 오른쪽 백하고 센터백을 다 볼 수 있는데 저런 아라우가 빠지게 되면 사실 상당한 부담감이 걸릴 수 있었거든. 아, 그럼요. 저기 만약 아라우 없으면 오른쪽 같은 경우는 바렐라 같은 친구들이 서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실제로 오른쪽 풀백으로 나올 때가 많았죠 최근에. 이제 그만큼 영향력이 매우 큰 선수이기 때문에 요 선수가 사실은 그 우리와의 경기에 일단은 나오기 좀 힘든 컨디션이라면 우리 입장에서는 어쨌든 좋다. 라고 볼 수가 있죠. 약간 난 뻥카일 거라고 봐. 아니면 우리가 2002년 월드컵 때 이영표 선수가 다쳤는데 네. 첫 경기 못 뛴다라고 했는데 히딩 감독이 그냥 데려갔거든. 회복 속도를 보니까 첫 경기는 못 뛰겠지만 그 다음에는 뛸 수 있어. 그래가지고 그 우리 애국가에 나오는 그 장면. 네네. 박지성 선수가 가슴 잡아놓고 때리는 걸 이영표가 올린 거잖아. 아,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아라우도 아마 그런 판단이 있지 않을까. 그쵸. 첫 경기부터 장담을 못해도 어차피 우루과이는 자체적으로 목표가 뭐이겠어. 16강 있죠. 이상이죠. 이상이잖아. 무조건. 우루과이가 목표를 그렇게 해서 설정하지 맞아요. 뭐 하겠어. 첫 경기를 고민도 중요하지만 그러니 아마 그래도 우리가 뭐 우루과이 입장에서는 16강 올라가게 되면 충분히 쓸 수 있는 거 아니야? 라는 것 때문에 데려가는. 그러니까 첫 경기는 까리까리하다. 맞아요. 근데 이제 어쨌든 아라우가 포함됐으니까 이제 월드컵에서는 볼 수가 있다. 그리고 우리 뭐 손흥민 선수도 사실은 그런 개념에서 데려가는 거잖아요. 1라운드를 혹시 못 나와도 나중에 나올 수 있다. 이런 거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우루과이는 아라우가 뽑혔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 네. 그리고 이제 여기서 두 번째 볼 수 있는 포인트는 두 번째 포인트. 저 미드필더 라인. 심해. 저 미드필더 라인만큼은 이 우루과이가 월드컵 전체를 놓고 봐도 가장 강력한 축에 속한다. 맞아요. 일단은 저 중심에 발베르데가 있죠. 현재 폼 넘버 원이잖아. 그쵸. 특히 슈팅 발은 미쳤나 봐. 엄청난 중거리 슈팅이 매 경기 들어가요 요즘에. 지난 시즌에도 잘했는데 이번 시즌에 뭔가 더 터졌어. 한 계단 더 뭔가 맞아. 깨고 올라갔어요. 아니 그동안 레알에서 뛰면서 넣었던 골보다 이번 시즌 10몇 경기를 뛰면서 넣은 골이 더 많다니까. 그럼요. 네. 그래서 이 선수 발베르데가 사실은 뭐 누네스 있고 수아레스 있고 막 이러지만 가장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선수가 발베르데죠. 네. 그 정도로 발베르데가 매우 좋은데 이 옆에 있는 선수들도 봐도 벤탄쿠르, 또 베시노, 우가르테, 토레이라. 아니 베시노도 조금 내려가는 것 같더니 이번 시즌 또 좋아지고. 잘하죠. 왜 이래 얘네들 다. 월드컵 벤탄쿠르도 뭐 유벤투스에서 그래 빌빌드 그러다가 토트넘 와서 또 잘하고 또 주전으로 계속 뛰니까. 그래서 최근에 우루과이 경기 보면요 압박이 어마무시합니다. 압박이 특히 중원에서 압박이. 네. 그러니까 포르투갈하고 우루과이는 살짝 스타일이 다르죠. 포르투갈은 중원에 볼을 잘 다루는 선수가 너무 많잖아요. 근데 우루과이는 이제 발베르데를 제외하면 볼을 정말 잘 다룬다. 요런 스타일의 선수는 막 없지만 기동력적인 측면에서는 진짜 이 스탯을 꽉 채운 선수들이 많다. 그래서 이제 우루과이 경기 보면요. 우루과이도 감독이 한번 바뀌었잖아요. 감독이 바뀔 때 경기 스타일도 바꿔야 된다. 이런 얘기가 많았어요. 그래서 디에고 알론소 저 젊은 감독이 왔을 때 경기 스타일을 아예 바꿨습니다. 근데 사실 그게 쉽지 않은 거였네. 왜냐하면 따바레스가 10년 넘게 우루과이 대표팀을 이끌어 왔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서 거의 전설이잖아요. 맞아요. 그렇게 한 감독이 오래되면 이렇게 급작스럽게 사실 그 막판에 좀 어려우니까 좀 바꾼 그쵸. 건데 아니 금방 또 팀을 또 추스리 돼. 그러니까 이 타바레스 감독 때 욕먹었던 게 우리도 꽤나 좋은데 자원들이 왜 이렇게 수비적으로 하냐. 맞아. 그 산토스 감독이 욕먹는 거랑 똑같았거든요. 근데 이 디에고 알론소로 감독을 바꾼 다음에 전방 압박을 엄청나게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경기 스타일이 아예 확 바뀌었습니다. 최근 경기 보면 그냥 이 중원에서의 이 기동력을 바탕으로 앞에서부터 그냥 완전 쌈 싸먹는 그런 축구를 하고 있고 그게 통합니다. 너무 잘해요. 그 포인트가 우리랑 상성적으로 부담스러운 건 어쨌든 벤투 감독은 우리가 볼을 소유한 상태에서 경기하는 걸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후방 빌드업을 열심히 하는데 물론 이제 그 스타일은 좀 다르죠. 그렇다고 해서 계속 쪼개가는 건 아니고 약간 수비형 미드필더가 내려와서 볼을 받아가지고 양쪽 사이드로 풀백에 주고 올라가는 뭐 이런 형태를 쓰긴 하는데 어쨌든 뒤에서 또 우리가 볼을 다루려고 할 때 전방 압박을 잘하는 팀 미드필더
그쵸. 끌어올려서 하면 부담감이 상당해지는 거지. 그게 가장 극명하게 나왔던 경기가 6월 브라질 경기. 맞아요. 걔들처럼 올라가지고 하니까 압박하니까. 막 정신을 못 차리잖아. 물론 우리가 한두 번은 풀어나갈 수가 있겠죠. 근데 한두 번 풀어나갈 때 5-6번 뺏기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거고 그게 사실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포르투갈보다 우리가 상성적으로 더 어려워할 만한 팀이 우루과이다. 라는 생각이 상성적으로는. 들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이제 과거의 월드컵 할 때는 확실하게 내려선 상태에서 역습 루트 한 번, 두 번. 요거였잖아요. 그런 스타일의 축구였으면 우루과이가 오히려 괜찮을 수도 있는데 그런 스타일이 아니라 이번에는 우리가 한 번 볼을 소유해보자. 이런 월드컵이기 때문에 상성적으로 우루과이가 훨씬 더 힘들다. 그 기조를 바꾸면 안 되나? 이미 우리가 너무 늦었나? 4년을 끌고 왔기 때문에 2주 남았는데 바꿀 수 없나? 그 기조를 우리가 살짝 볼을 내줘볼까 상대에게 이렇게 바꾸면 안 될까? 그 기조를 우리가 바꾸기 힘들잖아요. 아. 그래서 이번 대회에서 저는 제일 힘든 상대가 우루과이라 생각해요. 제일 중요한데 제일 네. 힘들 것이다. 그리고 이제 아까 반대로 우리가 진짜 수비만 했을 때 오히려 상성이 좋을 것 같을 수 있는 팀이긴 하거든요. 진짜 우리 벤투 감독이 옛날처럼 했으면. 옛날처럼 수비 한번 하자. 왜냐면 이 우루과이가 이 중원 다 좋은데 볼을 잘 다루는 선수가 그렇게 많진 않아요. 아하. 그리고 측면 공격 자원이 거의 전무한 상태입니다. 앞에 이야기를 했어요. 좋다는 얘기 다 했어. 아라오도 돌아온 얘기 했어. 자, 어떻게 하면 안 쫄 수 있습니까? 좀 안 쫄 수 있는 얘기 좀 해줘봐. 그렇죠. 찾아보는 거죠. 찾아봅시다. 측면 공격 자원이 부족하다. 측면 부족한 게 있을 거야. 그러니까 아라우가 오른쪽 풀백으로 왜 나오냐? 오른쪽 풀백이 부족해서 맞아요. 나오는 거죠. 에헤. 그리고 이제 그 앞선에 좌우 윙을 보면 좌우 윙에 델라크루즈라는 선수가 있거든요. 맞아요. 저희 중간에 저 선수가 스피드가 빠른 유형이 아니라 음흠. 공미에 가까워요. 공미. 그러니까 이 선수를 왜 측면에 놨냐? 측면 공격 자원이 없으니까 그냥 중앙으로 접고 들어와라. 어허. 그 스피드가 빠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측면 자원에는 나올 선수가 없어요. 없어. 저 파쿤도도 어리잖아. 그래서 펠리스트리가 어떨 땐 나오고요. 그래 맞아. 유망주죠. 맨유 유망주. 그리고 아라스카이타라는 선수가 나옵니다. 최근에 평가전 내가 봤을 때도 그렇게 썼던 것 같은데. 그렇죠. 예. 근데 이 선수들도 교체로 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 사실 뭐 빠르거나 엄청난 측면 파괴력을 가진 선수들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우루과이는 측면 공격이 약하다는 게 가장 큰 문제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란하고 경기했을 때 우루과이가 졌잖아요. 1대0으로 졌죠. 그때 우리가 이거 희망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아마 생각을 하셨을 텐데 이란은 그런 축구를 하죠. 빽빽한 밀집 수비. 아니 역습. 왜 그래? 그냥 하나로 가. 그러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 축구에 고생했던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란이 아니다. 그러니까 뭐 그건 모르는 거죠. 벤투 감독이 어떻게 나올지. 아니 요새 벤투 감독도 가끔씩은 수비할 때 사사히 쓰더만. 그럼요. 연습하더만. 뭐 수비를 전혀 안 하는 건 아니니까. 네. 그래서 이제 어떤 것까지 나오냐면 가끔 가다가는 카바니랑 수아레스가 있으니까 이 우루과이가 4-4-2를 쓰잖아요. 누네스를 그냥 왼쪽 윙어로 배치할 때도 있어요. 측면 공격 자원이 그만큼 없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우루과이의 약점은 이 측면 공격에 있다. 발베르데를 그래서 아이디어적으로 뭐 오른쪽으로 가보는 게 어떠냐. 왜냐하면 그쵸, 그런 것도 레알에서도 오른쪽과 중앙을 이렇게 움직이니까. 근데 아직까지는 뭐 그걸 이렇게 쓰진 않더라고요. 쓰진 않고 있는데 뭐 그런 아이디어 측면이 나온다는 얘기는 측면이 그만큼 좀 고민이 있다. 맞아요. 네. 사실 그 오른쪽도 지금 보면 이 다미안 수아레스가 지금 명단에 못 들어갔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바렐라가 있는 건데 근데 아라오가 들어갔기 때문에 거기도 조금 덜해지는 것 같아. 그런 고민도 좀 있는 것 같고. 최근에 제 채널에 김재성 선수를 한 모셨어요. 우루과이 선발로 나오셨잖아요. 재성이가 그랬었나? 선발로 나오셨잖아요. 그때 이제 경기 보니까 우리가 훨씬 잘했더라고요. 우루과이보다. 잘했어. 점유율도 높고 슈팅도 훨씬 많이 때렸어요. 선수들 이길 수 있었다는 생각을 그쵸. 했다. 그러니까 이길 수 있을 것 같았대요. 맞아. 그때 다 뛰었던 친구들은 그런 얘기 하더라고. 그때 어떻게 준비했냐? 그때 경기를 수비하고 한방 놀자. 재성이 너무 솔직한 게 막 전술적으로 막 되게 어렵게 얘기를 해야지. 그런 축구로 우리가 이겼다. 그러니까 전술적으로 그때 채널에서 와서 얘기해 주셨는데 결국의 결론은 그거예요. 그때는 우리가 경기력이 오히려 우리가 좋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좋았던 경기력이 볼을 점유하고 이런 경기를 추구했던 게 아니라 수비 단단하게 그리고 한두 번 정해진 역습 패턴 딱 정해서 그거 한 방 먹히자. 딱 먹히자. 그치. 그거였다고 합니다. 그거에 통해서 경기력이 되게 좋았대요. 그러니까 2주 남았잖아. 그렇죠. 바꾸면 안 될까 플랜을. 근데 우리는 이제 그런 축구가 아니니까 우리도 엄원상 톱수면 되잖아. 엄원상 톱수면 되잖아. 손흥민 엄원상 투톱. 그래 넣고 다 수비하고 자 시작 뛰어가면 되잖아. 왜 축구를 그렇게 어렵게 하냐고. 월드컵 이기는 거야. 그래서 아무튼 이제 그때랑은 아예 다른 경기가 될 거다.
2010년과는. 자, 일단 측면 쪽이 약간 좀 약한 측면이 있다. 또 다른 것도 한두 개 또 없을까요? 하나 정도? 한두 개 있으면 수아레스 카바니가 우리가 생각하던 수아레스 카바니는 이제 아니죠. 아하. 많이 좀 내려오긴 했죠. 아하. 그리고 이제 그 선수들을 대체할 누네스가 아직은 이 수아레스와 카바니의 클래스로 도달하기엔 아직 멀었다. 그래서 누네스가 잘하긴 잘해요. 누네스가.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제 우루과이 경기를 보면 누네스 중심이거든요. 어쨌든 공격이. 그래서 수아레스가 조금 더 플레이메이킹하고 내려와서 뛰어나가는 누네스에게 패스 보내준다. 오케이. 요건데 수아레스의 패스 좋잖아요. 다 좋은데 누네스의 스피드 좋고 마무리를 못해요. 누네스가. 리버풀하고 똑같습니다. 물론 최근에 조금씩 이렇게 하면서 좋아지는 느낌은 있어요. 괜찮아지고 있긴 한데 근데 어쨌든 저 넘버는 아니라는 뜻 아닙니까? 리버풀에서 하는 거랑 똑같아요. 다 이제 수비 뒷공간 다 무너뜨려 놓고 골 못 넣고 마지막 패스가 이상하거나 마지막 슈팅이 이상해서 마무리가 안 됩니다. 근데 우리의 강점, 우리는 한두 번의 찬스를 득점을 만들 수 있는 아하. 손흥민이 있다. 아하. 요거죠. 누네스가 5번 찬스 맞아서 한 골 넣을 때 우리는 한 번 찬스를 한 골 넣을 수 있다. 요게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해볼 수 있을지도 모른다. 해볼 수 있을지도 모른다. 손흥민이 나오게 된다면 해볼 수 있을지도 모른다. 이런. 해볼 수 있을지도 모른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쵸. 뭐 이런 얘기로. 그렇게. 그럴 수 있는 거죠. 하여튼 우리 또 이게 진지하신 분들이 한두 분 계셔가지고 네. 아니 우리가 언제까지 그런 수비하다가 카운터 할 거야. 우리도 한번 능동적인 공격 축구 한번 해봐야지. 동의합니다. 네, 동의해요. 누가 뭐래요? 아니 그게 이게 결과론이에요. 잘 되면 좋은 거고 안 되면 안 되는 거죠. 저는 이번 월드컵이 그런 의미에서는 중간이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맞아요. 네. 이기면 정말 한 2골 이상씩 넣고 이기고 그쵸. 지면 말이죠. 상당히 많은 골 내면서 브라질전 보면 우리가 1대1 될 때까지는 얼마나 좋았어요. 그러니까 안 물러나. 축구는 그런 거지. 우리 하니까 되네. 근데 그 뒤에 대량 실점했잖아요. 그게 이제 경기마다도 편차가 그렇게 클 수도 있다. 우리 입장에서 보면 한 골 넣으면 야 우리가 이런 포르투갈 우루과이 상대로 공격하니까 된다. 근데 실점을 막 많이 하다 보면 이건 좀 무리가 있었구나. 근데 이게 결과니까 얘기를 할 거예요. 네. 근데 저는 저런 생각이 좀 들어요. 두 가지의 의미로 보자고요. 이 의미. 이거를 기노 집어넣 뭐 성적 말고. 여하튼 우리가 한 명의 감독으로 4년을 여하튼 끌고 온 경험을 한 거는 전 좋다고 봐요. 맞아요. 저도 그건 좋다고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 히딩크 때도 그랬지만 그때도 1년 6개월 앞두고 지휘봉 준 거 아니야. 그 이후에도 우리가 얼마나 많은 감독들을 월드컵 도중에 잘라냈냐. 그래서 월드컵 1년 앞두고 막 지휘봉 넘겨주고. 맞아요. 대표팀 뭘 어떻게 하냐고. 그래서 제가 맨날 무슨 얘기했냐면 축구협회는 감독 뒤에 숨지 마라. 니네들이 좀 화살을 맞고 감독에는 4년을 온전히 한번 줘봐라. 그게 안 되면 어떠냐. 그렇죠. 그런 문화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이런 의미에서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이번에 4년을 어쨌든 간 거잖아요. 또 하나는 이런 사이클의 전환을 한 번은 누군가 시도를 해야 돼. 그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경기 스타일이 언제나 똑같을 수는 없잖아요. 언더독의 이 축구 그러니까 물론 아시아는 아직까지는 그렇게 싸울 수밖에 없어요라는 현실론 왜 모르겠어요. 그런데 누군가는 기라드가 한번 저랑 사석에서 얘기할 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진짜. 한 번쯤은 좀 바꿔봐야 되지 않겠냐. 이제 우리에게도 손흥민이 있고 김민재가 있고 이강인이 있으면 우리 축구 한번 준비해가지고 우리도 한번 경기하다가 싸워서 이기면 좋은 거고. 그럼요. 지면 그냥 우리의 현재 위치가 이만큼이구나. 언제까지 맨날 숨었다가 이렇게 때린 거냐. 저는 이건 의미 있다고 봐요. 하지만 결과가 이거를 크게 좌우하겠죠. 결과가 좋으면 이런 변화들이 엄청나게 하겠지만 결과가 나쁘면 안 돼 이거 봐. 내가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어. 이게 분명히 나올 수밖에 없어요. 수비 축구하자 뭐 이렇게 하겠죠 또. 근데 저는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그거야 뭐. 그러니까 이게 그런 의미에서도. 그러니까 약팀이라고 수비 축구만 하라는 법은 없거든요. 우리가 뭐 브라이튼 같은 팀 보면 분명히 이 스쿼드가 상위권에서 놀 스쿼드가 아니에요. 시즌 초반에. 근데 공격적인 축구를 통해서 상위권에 계속 머무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축구를 이제 뭐랄까요? 이 전술적인 이런 그런 트렌드가 많이 바뀌어서 약팀이 수비 축구만 하라는 법은 이제 좀 많이 깨졌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제 변화를 우리가 그때 이 벤투 감독을 선임하면서 사실 그렇게 자세하게 전술에 대한 우리 방향성이 이렇습니다. 김판곤 그때 당시 위원장님이 나와서 설명을 막 했잖아요. 많이 했지. 전 그게 되게 좋다고 봤거든요. 이게 오랫동안 우리가 가져갈 만한 방향성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런 방향성을 잘 정했으니까 여기서 만약에 우리가 결과물을 조금이라도 낸다면
그러면 이거를 또 이어 나가서 우리 이제 국가대표팀의 스타일로 또 정착을 시킬 수 있는 거니까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성적이 좀 나와서. 그래요. 결과가 좀 말해줄 거라 봐요. 근데 어쨌든 뭐 이제 진짜 주사위는 던져졌네요. 우루과이하고 이제 포르투갈 명단 발표했고 가나도 곧 될 거고. 그럼요. 이번 일요일 날 32개의 본선 참가국들은 모두 26명의 최종 엔트리를 피파에 제출해야 되는 시기가 왔고 네. 우리도 이제 오늘 아이슬란드 경기 끝나면 내일 26명의 최종 엔트리가 발표가 될 겁니다. 네. 그러면 이제 또 뭐 이제 가야지 뭐 어떻게 해. 아 그럼요. 가야지. 뭐 이제 여기서 뭐 되돌릴 수도 없고 일단 한 건데. 오늘 저녁에 봐주시고요. 내일 또 최종 명단 나오면 그거 갖고 또 저희가 분석을 해보는 걸로. 네. 일단 쫄지 말고 한번 해보죠. 뭐. 그럼요. 오늘 또 아이슬란드 이기겠지. 그게 결과가 중요하나요? 아이슬란드 1군도 안 와요 심지어. 네, 오늘 이기겠지. 방송 준비하면서 모르는 애들이 너무 많아. A매치가 사우디 경기가 데뷔할 애들이 이렇게 많은 거야. 그래서 오늘 경기 또 재밌게 봐주시고. 발음도 어려워. 기비즈미션 말해가지고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무튼 저희는 또 뵙겠습니다. 가볼게요. 감사합니다.